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비대면 수업이라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뵙게 됐네요. 자,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라고요. 자,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이죠. 입문과정에서. 그래서 이제 주택법 이걸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들어가기 전에 아마 지난 시간에 했던 건축법 있죠. 잠깐 복습 좀 하고 바로 들어갈게요. 자, 여러분들이 건축법 부분을 공부를 했습니다만은, 자, 빨리 스킵 할 테니까 여러분들 신속하게 한번 확인을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건축법 부분은 여러분 단순 암기가 많긴 많은데 그 중에서도 앞부분을 정리드렸거든요. 그래서 건축법에서 저희들은 용어 문제 하나 정리를 드렸고, 자, 또 한 가지는 우리 건축법의 적용 문제. 자, 이 두 가지는 입문과정에서 반드시 알고 가시라. 이렇게 해서 이 두 가지 것을 정리해 드렸습니다. 자, 꼭 입문과정에서 보면 여러분 정리 끝내셔야 돼요. 그래서 건축법에서 이걸 정리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들어갈 나머지 내용들은 1월 달에 이제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용어적인 문제 한번 스킵합니다. 첫 번째, 우리 지난 시간에 지하층을 정리해 드렸죠. 지하층입니다. 자, 보통 늘 지하층이라고 할 때는 두 가지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드렸죠. 자, 보통 지하층은 우리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어야 될 것이고, 아울러서 바닥에서 지표면까지의 평균 높이라고 나와 있죠. 평균 높이의 의미를 이해를 해 놓으시고요. 자, 평균 높이가 해당 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이다. 자, 이거 하나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죠. 지하층 개념은 2분의 1 이상이다. 자, 그거 하나 기억해 놓으시기 바라고요. 자, 또 두 번째는 주요 구조부를 정리해 드렸네요. 자, 우리 주요 구조부는 6가지가 있다겠죠? 6가지. 자, 이렇게 오시라겠죠? 자, 내기 좋아하는 바보한테 저주자, 내기 바보 지주, 이렇게 해서 외우시면 되고, 자, 내가 내력벽이죠? 기둥, 바닥, 보, 지붕틀, 주계단입니다. 그래서 주요 구조부는 6가지가 있다. 내기, 바보, 지주. 해당되지 않는 것들도 같이 정리하셔야 돼요. 일반적으로 비내력벽은 주요 구조부가 아닐 것이고, 사이기둥도 아니고요. 최하층 바닥도 아닐 것이고, 작은 보 있죠? 역시 아니다. 또 차양은 주요 구조부 아니다. 또 주계단은 주요 구조부지만 5개 계단은 아니다. 그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겠네요. 또 세 번째 정리했던 거 여러분, 다중이용 건축물입니다. 자, 다중이용 건축물 여러 번 출제했던 중요 사안이기도 해요. 자, 우리 다중이용 건축물은 개념적인 문제가 두 가지 걸 기억하셔야 돼요. 자, 바닥 면적 합계가 5,000제곱미터 이상인 6개 시설. 자, 그리고 16층 이상입니다. 자, 그리고 이 두 개는 또는 개념이죠. 또는 개념이다. 둘 중에 하나만 걸려도 된다는 이야기예요. 5,000 이상인 6개 시설. 자, 16층 이상이면 다 다중이다 라고 봐두시면 되겠고요. 자, 5,000 이상인 6개 시설은, 자, 5,000제곱미터 이상인 문화 및 집회 시설 있죠. 문집 시설, 또 종교 시설, 판매 시설, 또 운수 시설 중에는 여객용 시설이 들어갈 것이고, 또 종합병원입니다. 자, 그리고 아울러서 우리 관광 숙박 시설이죠. 관광 숙박 시설이다. 자, 그래서 총에서 6개입니다. 자, 이 6개 시설은 5,000 이상일 때는 다중형 건축물이 되는 거다라는 것을 기억해 두시고요. 아울러서 우리 문화 및 집회 시설에 들어가지만 동물원, 식물원은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 동물원, 식물원은 5,000 이상이라 하더라도 다중형 건축물이 아니다. 또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자, 이거 하면서 여러분들 같이 정리했던 것이 우리 준다중 이용 건축물이다. 자, 준다중은 1,000제곱미터 이상이죠. 자, 1,000제곱미터 이상이다. 뭐 대표적으로 6개 시설도 1,000 이상이면 준다중이 될 것이고요. 아울러서 관광 휴게시설 구별을 하겠죠. 자, 관광 휴게시설, 교육연구시설, 위락시설 이런 건 전부 다 우리 준다중에 들어갑니다. 관광 휴게는 준다중이지만 관광 숙박은 5층이 넘어버리면 다중 이용 건축물이다. 이렇게 하나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자, 또 네 번째는 우리 고층 건축물 공부했죠. 고층. 자, 고층 건축물은 나누면
우리 초고층하고 준초고층 이렇게 구별되더라라고 봐두시면 되겠고요. 자, 일반적으로 고층 건축물 2라고 하는 것은 자, 고층 건축물 2라고 하는 층수로 따지면 30층 이상이죠. 그래서 30층 이상. 자, 이거나 또는입니다. 또는 높이로 따지면 120m 이상이다. 그래서 고층입니다. 자, 초고층은 여러분 50층 이상이거나 역시 또는이에요. 자, 높이로 따지면 200m 이상을 의미한다. 이렇게 보시고, 자, 준초고층은 그 사이라고 이야기했죠. 그 사이. 그래서 30층 이상, 50층 미만. 그래서 준초고층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기는 또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거나 이지, 이고 하면 틀리다. 이렇게 기억해 놓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섯 번째 또 용어 정했던 것이 특수구조 건축물 했습니다. 자, 특수구조 건축물 여러분 숫자 2개. 자, 3m하고 20m 기억해 놓으시면 됩니다. 자, 3m 이상 돌출된 것, 또 기둥과 기둥 사이가 20m 이상.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좀 해 놓으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그래서 일반적 용어적인 문제에서 자, 첫 번째로 정리했던 것, 자, 용어적인 문제에서는 이렇게 5가지를 먼저 정리를 해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 봐두시고요. 자, 두 번째는 우리 건축법의 적용 문제 정리해 드렸죠. 자, 보시면 우리 건축법이 적용되는 형태입니다. 자, 우리 건축법이 적용된다는 말은 허가나 신고 등을 받으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허가나 신고 등을 받아라. 뭐 적용되는 것은 여러분 3가지 형태를 정리해 드렸네요. 자, 3가지. 자, 우리 건축법이 적용되는 대상물에 관한 것. 자, 또 건축법이 적용되는 대상 행위입니다. 또 건축법이 적용되는 대상 지역. 그래서 3가지 것을 정리를 해 드렸다. 그래서 우리 건축법이 적용되는 대상 물건, 대상 행위, 대상 지역입니다. 자, 물론 여러분들 행위 부분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출제 빈도가 높다. 자, 그럼 이제 한번 또 얼른 스킵 한번 하는 것이에요. 복습을 또 한번 하세요. 우리 대상 물에 관한 것은 여러분 4가지 것을 정리해 드렸거든요. 4가지. 우리 건축 물에 관한 것, 또 우리 공작 물에 관한 것, 자, 그리고 대지, 그리고 설비. 자, 4가지 것이 건축법 적용되는 대상 물건이다. 자, 그중에 여러분들 우리 건축물하고 공작물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2가지를 꼭 기억을 해 놓으시라. 먼저 건축물 개념에 관한 것은 이렇게 정리드렸죠. 자, 보통 우리 건축물이라고 하는 것은 자,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죠. 자,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에서 자, 일반적으로 뭐가 있는 거죠? 자, 기둥입니다. 자, 기둥. 자, and를 하겠어요? or 하겠어요? and. 자, 기둥과입니다. 또 지붕이죠, 지붕. 그래서 지붕과. 자, 그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지붕하고 기둥 또는 벽이죠. 자, 보시면 그래서 지붕입니다. 자, 지붕하고 기둥. 자, 또는 벽이죠. 또는 벽. 자, 여기는 이제 또는 개념이 들어간다는 것. 자, 그래서 여기는 and고 또는. 그래서 우리 건축법상 건축물 되기 위해서는 지붕은 필수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기둥하고 벽은 선택이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기둥이 없어도 건축물 될 수 있다. 또 벽이 없어도 건축물 될 수 있다. 지붕은 있어야 된다. 그것을 기억해 두시고요. 아울러서 또 우리 지하나 고가에 설치되는 사무소, 공연장, 점포, 차고, 창고 나오죠? 자, 이게 우리 건축물 개념입니다. 그래서 건축법상 말하는 건축물 개념은 이렇게 잡아두시면 되겠다. 자, 이거 하나 정돈해 주시고요. 아무래도 공작물입니다. 자, 공작물은 여러분 인공으로 만든 모든 시설물이기 때문에 범위가 굉장히 넓다겠어요. 넓어. 자, 그 중에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신고 대상이 되는 공작물을 공부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자, 신고 대상 공작물에 관한 것은 암기 이렇게 하시라고 했죠. 자, 이발점들 어떻게 해오세요? 자, 30 넘는이죠. 지하 대표입니다. 지금 암기하셨나요?
꼭 암기 꼭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뭐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했던 것들 복습한다고 스쳐 들어가지 마시고 일반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암기해서 이런 것은 다시는 안 볼 정도로 정리를 꼭 해놓으시기 바라요. 자, 우리 바닥 면적기가 30 정도 되는 지하 대표입니다. 여기에서 이 옹담이라고 했죠? 이 옹담. 자, 2m가 넘는 옹벽 담장입니다. 자, 이 옹담이 뭐 한다고 했죠? 사광을 팔고 팔주 이하 한해. 이렇게 말씀드렸죠. 자, 사광이 뭐죠? 자, 4m 넘는 강고탑, 강고판. 8고는 8m 넘는 고가 수조. 또 우리 8m 이하라고 했죠? 자, 주차장은 이하입니다. 나머지 전부 다 넘는인데 주차장만 이하다. 8주 이하 한해 이렇게 보시고요. 자, 이것을 6굴에서 장기 꼴통이 그걸 보고 뭘 한다겠죠? 오발하네 이렇게 우시라겠죠? 오발하네 이렇게 우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 6m가 넘는 굴뚝, 또 6m가 넘는 장식탑, 기념탑, 꼴통은 여러분 철탑이라겠죠? 골프 연성 철탑, 통신용 철탑입니다. 자, 그리고 5m가 넘는 발전 설비예요. 자, 이놈들은 신고 대상 공작물이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건축물 개념하고 공작물, 신고용 공작물은 정돈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대지는 여러분 간단히 보시면 되겠죠? 자, 일반적으로 대지는 우리 필지로 나눈 토지다. 일단 이렇게 잡아두시고요. 자, 설비는 여러분 우리 건축물에 붙어 있는 행위다 라고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대상 행위에 관해서는 여러분 4가지 행위를 공부했죠? 또 우리 건축 행위, 또 대수선 행위, 자, 그리고 용도 변경 행위, 자, 그리고 리모델링입니다. 자, 이렇게 잡아두시고요. 자, 물론 이제 중요한 것은 여러분 아다시피 건축 행위도 중요하고 대수선, 용도 변경 3개는 반드시 보시라겠고, 자, 리모델링은 개념 정도만 보시라겠네요. 자, 리모델링 여러분 대수선 증축 거기에다 개축이 들어가더라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다. 우리 건축 행위입니다. 자, 건축행위 여러분 5가지 행위했죠? 자, 신축이 있고, 또 증축, 또 개축, 그리고 재축, 그리고 이전. 5가지 행위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이전 행위도 건축 행위다. 라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자, 아울러서 여러분들, 특징들을 보면은, 자, 신축은 여러분, 뭐라겠어요? 자, 나대지에서 새로 축조하거나, 부속 건축만 있는데 주된 건축물 축조해도 신축이다.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자, 증축은 여러분 우리 면적, 자, 건축 면적, 연면적, 높이 층수가 증가되는 걸 증축. 자, 개축하고 재축은 차이점. 개축은 철거하고, 자, 재축은 멸실된 거죠. 멸실된 거. 기본적으로 정정규모 범위에서 축조하는 게 맞아요. 자, 근데 여러분 비교해 드렸죠. 우리 철거하는데 정정규모 범위를 초과해버리면 일반적으로 신축 아니면 증축 문제로 간다. 그것도 기억해 두시고, 자, 재축도 멸실된 것을 정정규모 이하로 짓는 게 기본. 그래서 우리 연면적 학기라든가 동층수 높이는 우리 정정규모 이하로 짓습니다. 하지만 동수층수 높이는 정정규모를 초과할 수도 있다. 기억해 두세요. 자, 이전 부분 여러분 2가지 기억하겠죠? 자, 주요 구조부를 해체하지 아니하고 해요. 해체하고 하면 틀리다. 자, 또 한 가지. 같은 대지죠. 동일 대지 내에서 위치를 바꾸는 것. 이걸 이전이라고 한다. 그래서 5가지 행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또 대수선입니다. 우리 건축법이 적용되는 말은 일반적으로 대수선 자체는 허가나 신고 대상이 될 거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고요. 자, 우리 대수선 개념에 관한 문제죠. 자, 이것도 여러분들 이렇게 외우시라겠네요. 자, 일반적으로 기지보 기억나십니까? 증해, 삼수변. 자, 건축법은 이렇게 암기할 것이 많기 때문에 암기 꼭 해놓으셔야 돼요. 자, 기지보, 증해, 삼수변, 또 내외벽, 증해, 30수변 기억하시고, 또 우리 방화벽, 경계벽, 계단이죠.
여기는 증해 수변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또 외워놓으시면 될 거다. 자, 먼저 여러분들 의미를 찾아보시면, 자, 기지보 증해 삼수변의 의미는, 자, 우리 기둥 지붕틀 보죠. 자, 기둥 지붕틀 보입니다. 일종의 이제 주요 구조부죠. 자, 그래서 증설 해체 3의 포인트가 있죠. 3개 이상 수선, 3개 이상 변경. 자, 또 내는 내력벽, 외벽의 마감 재료죠. 증설 해체 30제곱미터 이상을 수선 변경. 있죠? 수선 변경 기억해 두시고, 자, 대신 방화벽, 경계벽, 계단. 이 계단 여러분 3가지 주피, 특, 주계단, 피난계단, 특별 피난계단입니다. 이것은 그냥 증설 해체 수선 변경이에요. 제한이 없기 때문에 한 개만 해도 1제곱미터만 해도 대수선이 된다. 대수 해당되는 개념 이렇게 하나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 리모델링 이제 말씀드렸고요. 용도 변경은 여러분 중요하다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건축물의 용도를 9개 시설군으로 묶어놨다. 9개 시설군이죠. 우리 용도가 여러분들 29개로 구별되어 있어요. 그래서 9개 시설군으로 묶어놔 있다. 자, 그래서 용도 변경은 여러분 이것도 암기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9개 시설군은 어떻게 외우시라겠죠? 자, 자산 전문 외우겠나요? 자, 자산 전문입니다. 자, 그리고 영, 교, 근, 주, 그리고 기타 동식이 이렇게 일단 9개를 외워놓으셔야 됩니다. 이 순서를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자산 전문 영교, 근주, 기타 동식이 이렇게 기억해 놓으시고, 자, 위에는 여러분 자동차 관련 시설이죠. 자동차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산업등 시설군은 7개 시설이 들어가는데 이렇게 오시라겠죠. 자, 위험한 공장 자원이죠. 공장 자원이 운수 좋게 창고 묘지에서 장내 치른다. 이렇게 외워놓으시고, 자, 최소한도 여러분 여기 공장이든 창고든 또는 장내시설, 기본적 산업등 시설군에 들어갑니다. 자, 전기통신은 갖다가 우리 방송하고 발전 설비가 들어갑니다. 자, 그러냐 문영교는 중요하다겠죠. 특히 여러분들 여기는 3개가 따뜻하게 많이 하기 때문에 보시고, 자, 우리 문화및 집회시설군이죠. 여기는 여러분들 포인트가 말하겠어요. 문화및 집회 모인다, 문집입니다. 자, 이게 포인트예요. 자, 어디에 모인다겠죠? 종교시설에 모인다. 왜 모인다? 유락시설로 관광 가고자 한다. 관광휴게시설 4개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자, 영업시설군 여러분 판매 초점 맞춰라 했죠. 영업은 판매하는 거니까. 자, 판매시설. 판매시설은 자, 무엇을 판매한다겠죠? 운동시설입니다. 운동시설 판매하니까 피곤해서 다 잔다. 숙박시설이죠. 기억해 두시고, 자, 우리 교육 및 복지시설군은 5개 들어가죠. 자, 노, 의, 교, 수, 야. 자, 노라는 입은 교수야. 노의 교수야.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겠어요. 특히 여러분들 여기 위락시설, 숙박시설, 수련시설, 위숙수 기본적으로 기억해 두시면 되겠다. 자, 우리 근린생활시설군 여러분 2가지죠. 1종 근생하고 2종 근생이다. 자, 주거 및 업무시설군은 주거니까 여러분 단독주택, 또 공동주택, 그리고 업무시설, 자, 그리고 교정하고 군사시설 4개가 들어갑니다. 자, 동식이는 동식물 관련 시설이죠. 자, 이거 여러분들 암기가 되게 되면, 자, 용도 변경 간단하겠죠? 여러분들 여기서 올라가면 뭐 한다겠죠? 허가를 받아라. 올라가는 건 허가. 자, 내려가는 것은 뭐죠? 신고. 꼭 기억하시고, 자, 동일 시설군이다. 같은 시설군 내에서 변경일 때는 신청이다. 자, 그래서 일반적들 허가를 받는 거냐, 신고하는 거냐, 신청하는 거냐. 그래서 요거 암기 꼭 해 놓으시라고 말씀을 드렸죠. 정리 꼭 하시기 바랍니다. 자, 행위까지 끝났고요. 자, 우리 적용 지역은 여러분 이것만 보세요. 일단 전면 적용 지역이다.
건축권 모두가 전면 적용되는 지역은 도시지역 있죠? 또 도시지역이 아니더라도 지구단위 계획구역 그리고 동이나 읍지역입니다. 물론 섬 같으면은 500명 이상이다. 그렇게 봐두시면 돼요. 그리고 도시지역이나 또 도시지역 위에 있는 지구단위 계획구역 그리고 동읍지역입니다. 건축법이 전면 적용된다. 자, 그 외지역은 제한 적용이라겠죠? 그래서 여기 외지역입니다. 여기 아닌 지역, 외지역은 우리 건축법에 일부 규정이 적용이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네요. 자, 일부 규정은 6개 규정인데 일단 외우기는 이렇게 했죠. 우리 대도 건방지대 이렇게 외우셨는데요. 일단 이것은 나중에 보충하더라도 일단 전부 적용된 것 정도 꼭 기억해 놓으세요. 건축법에 모두 적용되는 지역은 도시지역은 모두 적용된다. 또 지구단위 계획구역도 모두 적용된다. 동이나 읍지역도 모두 적용된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지난 시간에 건축법 부분을 이 정도 정리를 해드렸는데 한번 쭉 복습이 됐습니까? 다시 한번 꼭 정리를 하시기 바라고요. 자, 오늘 시간은 이제 주택법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주택법 부분. 농지법은 여러분 간단하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간단하게 정리하면 될 거예요. 그래서 주택법까지 잘 하시면 정리가 될 것입니다. 자, 먼저 주택법의 전체 구조를 한번 쭉 살펴드릴 테니까 그거 한번 보시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주택법은 우리 시험에서 7문항이 출제가 되고 있어요. 자, 그래서 건축과 마찬가지로 7개씩 출제가 되고 있다. 물론 잘 맞아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점수 잘 맞도록 정리를 좀 하도록 합니다. 자, 먼저 여러분 주택법입니다. 자, 주택법 부분은 우리 시험에서는 7문항이 출제가 된다. 전체 9점은 잡아드릴게요. 그래서 7문항이 출제가 됩니다. 자, 덩치로 따지면 크게 말하면 4개 덩치입니다. 자, 첫 번째는 여러분 용어 정의입니다. 자, 특히 주택법에서는 여러분 용어 문제가 아주 꼭 안 빠지고 출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리를 꼭 해두시고요. 자, 두 번째는 여러분 주택의 건설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주택의 공급. 자, 요게 포인트입니다. 주택법에서는 주택의 건설하고 주택의 공급. 자, 건설해서 공급하겠죠? 요 두 개가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리모델링 하나 보시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택법 부분은 여러분 크게 보면 이렇게 4가지 부분을 공부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요 중에서 여러분들 건설 쪽이 아무래도 출제 비중은 좀 더 많이 나온 건 사실이에요. 뭐 공급도 잘 나옵니다. 꼭 안 빠지고 나오니까요. 그래서 건설과 공급 이게 첫 점이다. 자, 주택 건설에서는 여러분 주택 건설 사업을 공부하는 겁니다. 자, 우리는 여러분들 이 사업이라는 것 도시군 계획사업 공부했거든요. 기억이 나십니까? 자, 도시군 계획사업에서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도시개발 사업, 정비 사업을 공부했어요. 자, 또 하나 사업이 주택 건설 사업입니다. 여기 절차 관련돼 가지고 정리를 하는 것이에요. 그 절차 흐름만 얼른 보면 여기는 이제 사업 주체가 나오죠. 일반적으로 우리 도시군 계획 사업은 시행자란 말 썼잖아요. 주택 건설 사업에는 시행자란 말 쓰지 않고 사업 주체. 의미는 같아요. 사업 주체. 사업 주체가 정해지면 공사를 어떻게 할 거냐 구체적 계획을 짜겠죠. 그 계획을 사업 계획. 용어를 익숙하게 보시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사업 주체가 사업 계획을 작성합니다. 자, 그리고 요 놈은 승인을 받아야 돼요. 일반적으로 우리 앞에 도시군 계획 사업에서는 인가받는다 말 썼죠. 여기는 승인입니다. 사업 계획 작성해서 승인을 받는다. 자, 승인을 받아야만 공사가 들어갈 수 있다. 사업을 시행하겠죠? 공사 들어갑니다. 자, 공사 끝나면 준공검사 성격을 띠고 있는 사용검사를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 자,
자, 요 절차는 여러분들 오늘 자료에 나와 있으니까 좀 이따 볼 겁니다. 그래서 건설 사업은 이걸 공부할 거다. 사업 주체 쪽에서 공부할 것들, 또 사업계획 승인에서 공부할 것들, 또 사업 시행할 때 특징들, 또 사용검사의 세부적인 내용들, 이런 걸 공부하는 게 건설 사업이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어요. 자, 공급 쪽입니다. 자, 주택을 공급할 땐 여러분, 주택법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알다시피 이제 주택법은 개정도 자주 되고 아마 또 내년에도 개정될 수도 있어요. 자, 그 이유가 자, 여러분 주택을 공급할 때 법에서 규정하는 것의 목적을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주택을 공급할 때 투기 세력들이 많잖아요. 그 투기를 억제하겠다. 여기에 초점이 있습니다. 자, 투기 억제에 관한 것. 일반적으로 주택을 공급할 때, 자, 우리 투기 억제하기 위해서 뭐가 있죠?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는 투기 가열지구 들어보셨죠? 이런 거. 자, 또는 조정 대상 지역. 자, 이런 거. 또 여러분들 분양가 상한제 들어보셨죠? 분양가격 제한. 이런 거. 자, 또 우리 전매 제한. 자, 등등입니다. 자, 등등을 쓰는 것은 공급질서 교란행위 금지, 저당권 설정 제한 등등이 있어요. 이걸 정리하는 게 공급적이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고요. 또 리모델링 여러분 딱 세 가지 걸 볼 건데요. 리모델링 개념입니다. 이 개념 부분은 용어 쪽에서 정리할 거예요. 자, 또 한 가지는 리모델링 기본 계획. 자, 그리고 리모델링 할 때 허가 받거든요. 허가. 이 세 가지를 공부하시면 됩니다. 자, 일반적으로 주택법은 이런 것을 공부할 것이고요. 자, 7문항이 출제된다고 말씀드렸죠. 보통 출제 비중을 보면 용어 쪽의 문제 기본적으로 1개 이상 2개 정도 나옵니다. 항상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자, 우리 주택건설 사업이 주로 이제 많이 나오는데, 자, 보통 2개에서 많이 나올 때는 뭐 4개까지 나올 수 있는데 평균적으로 2-3개는 나온다. 특히 사업 주체에서 주택조합 문제 항상 나올 것이고 사업계획 승인도 거의 안 빠지고 출제되고 있죠. 그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또 공급 쪽에 관한 문제도 기본적으로들 1개 아니면 2개 정도 나옵니다. 자, 리모델링 이쪽은 1개가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고 이렇게 봐두시면 돼요. 평균적으로들 7문항이 이렇게 출제가 되고 있다. 자, 그러면 우리 시험에서는 7개 나오면 몇 개 맞아야죠? 자, 똑같아 건축법하고 일반적으로 주택법은 건축법보다는 의외로 쉬울 수도 있어요. 근데 주택법을 좀 까다롭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주택법이 아마 보통 우리 교재 편제상 마지막에 있거든요. 농지법 앞에. 자, 그러다 보니까 수업도 제일 마지막에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집중도가 많이 떨어져 있고 그래서 좀 어려운 것뿐이지 실제 여러분이 하려고 마음먹고 접근하면 잘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주택법도 기본적으로들 5개 이상을 목표로 잡으시란 이야기예요. 목표처럼 5개 이상입니다. 건축법도 마찬가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 건축하고 주택법이 만약에 5개, 10개만 맞는다가도 아주 수월합니다. 그죠? 이 2개가 10개 맞아주고 우리 국계법에서 한 8개 맞으면 자, 우리 개발 정비 뭐 조금씩만 맞아도 여러분 원하는 점수 충분히 나올 수 있다. 그래서 기본점들 5개 이상은 맞도록 노력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이렇게 구성됐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우리 하나씩 들어갈 겁니다. 자, 용어부터 해서 하나씩 들어갈 거니까요. 꼼꼼하게 정리를 할 겁니다. 아마 오늘 자료 나간 거 있죠? 1쪽을 한번 보시면 용어 정의해가지고요. 첫 번째 나온 게 여러분 주택 개념이 나옵니다. 자, 주택법에서 말하는 주택입니다. 자, 보시면 우리가 주택이 뭐냐 여기에 관련된 문제예요. 자, 보편적으로 여러분들 알다시피 우리가 항상 이야기할 때 자, 주택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대부분 말하기 좀 어렵죠. 이게 이제 법의 표현들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흔히 주택이 뭐냐 집 하면 끝나죠. 근데 그건 아니거든. 정확히 우리 법에서 정한 개념들을 이제 인지하고 설명하실 수 있어야 돼요. 자, 주택 개념은 거기 정리되어 있죠. 자, 보시면 뭐라 나와 있어요? 자, 세대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자, 독립된 주거 생활한다는 것은 안 봐도
알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독립된 주거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나오죠.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입니다. 자, 거기에다가 이제 주택에서는 문제 나온 포인트 항상 이겁니다. 자, 부속 토지가 나오죠. 자, 부속 토지가 일반적으로 주택 개념에 포함이 될 거냐 제외될 거냐 이 문제입니다. 자, 우리 부속 토지는 제외된다고 해서 틀리게 잘 나와요. 알겠죠? 자, 부속 토지도 주택 개념에 포함이 됩니다. 자, 요 개념만 조심하시면 됩니다. 우리 주택법에서 말하는 주택 개념에서는 뭐 건축물이 들어가는 건 다 아는 이야기예요. 다 아는 이야기고, 자, 문제는 우리 부속 토지입니다. 포인트가 뭔가를 잘 기억해서요. 이 부속 토지, 여러분들 한옥 같으면 마당 생각하면 돼, 마당. 자, 마당이 부속 토지인데 주택 개념에 부속 토지도 포함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부속 토지를 제외한다 그러면 틀리다는 이야기죠. 딱 그 점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그 부속 토지까지도 주택 개념에 들어간다. 하나 잡아두시고요. 자, 또 한 가지. 이런 주택을 분류하는 것은 여러 가지 분류가 있지만 가장 일반적인 분류가 여러분들 단독주택하고 그리고 공동주택입니다. 단독주택하고 공동주택으로 구별합니다. 자, 물론 주택은 여러분 여러 가지 분류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국민주택, 민영주택 나눌 수도 있고 또 단독주택, 공동주택 나눌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먼저 단독주택이 뭔지 또 공동주택이 뭔지 주택법의 내용을 가지고 보면서 건축법하고 비교를 해 드릴 겁니다. 일단 주택법에서는 단독주택이, 자, 여러분은 보통 단독주택이 있죠? 자, 그리고 또 다중주택이 나옵니다. 자, 또 다가구 주택이죠? 자, 세 가지가 나옵니다. 자, 근데 여러분 그 오른쪽에 써놓은 것, 자, 공간이라고 보인가요? 공간. 자, 공간은 여러분 우리 공적 업무보는 관사 생각하시면 돼요. 관사. 이 공간은 왜 이게 나오냐면 건축법에서는 우리 건축법에서는 단독주택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주택법에서는 빠집니다. 주택법에는 따로 구별하지 않습니다. 따로 구별하지 않는데 공간은 건축법에서는 단독주택으로 들어간다는 것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건축법으로 따지면 단독주택이 4개 나와요. 단독주택, 공간, 다중, 다가구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주택법에서는 단독주택이 3개 나오죠.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 3개로 나뉜다는 것 기억해 두시고, 특별하면 다중주택, 단독주택입니다. 또 다가구 주택도 단독주택에 들어간다. 이렇게 먼저 잡아두시고요. 자, 공동주택입니다. 자, 공동주택도, 자, 여러분들 보면 다세대 주택 있죠? 자, 또 연립주택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파트. 그래서 3가지가 나오는데요. 자, 여기는 이제 기숙사를 하나 보시면 됩니다. 기숙사. 자, 이것을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또 먼저 기숙사를 정리하면, 자, 기숙사는 우리 건축법에서는 건축법으로 가버리면 공동주택으로 들어갑니다. 그래도 건축법에서는 이렇게 외우거든요. 공동주택은 다연아기, 다연시 아기, 다연아기 그렇게 해서 공동주택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주택법으로 와버리면 기숙사는 공동주택이 아닙니다. 그죠? 아마 뒤에 나옵니다만은 주택법에서는 준주택으로 구별됩니다. 그 뒤에 나옵니다. 그래서 기숙사는 빠진다는 거. 주택법에서 기숙사는 공동주택이 아닙니다. 알겠죠? 근데 건축법으로 가버리면 공동주택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건축법은 여러분 단독주택이 4개, 공동주택이 4개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주택법에서는 3개, 3개 이렇게 나온다. 그래서 우리 건축법에서는 공동주택은 이렇게 오시라겠죠? 다연아기. 기숙사는 주택법으로 가버리면 공동주택이 아니고 준주택으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일단 구별해서 봐두시고요. 자, 또 한 가지. 일반점들 여기 다중주택, 다가구, 그리고 다세대 주택입니다. 자, 그리고 연립주택이죠. 자, 이 네 개는 구별하기 편하게 제가 순서를 항상 이렇게 적어요. 이 네 개를 묶어서 숫자 개념까지 정리 좀 해 놓으시고, 아파트는 여러분 아시죠? 공동주택 해당이 다 아시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다중과 다가구는 단독주택으로 들어가고, 다세대 연립은 공동주택으로 분류가 된다는 것 잡아두시고, 자, 먼저 아파트만 간단히 보면요. 아파트는 여러분 5계층 이상이라고 나와 있죠? 5계층 이상이다. 그래서 아파트가 되려면 우리 주택을 쓰는 층수가 5계층 이상이 돼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앞에 우리 국계법에서 공부했던 것 기억이 나실란가 모르겠네요. 잠깐 한번 살펴드리면, 어디 우리 국계법에서 했던 기억날까요? 자, 우리 국계법에서 자, 용도지역 중에 주거지역이 있었죠? 주거지역입니다. 자, 주거지역에서 아파트를 지을 수 없는 것 기억납니까? 주거지역에서 아파트 못 짓는 것. 자, 아파트를 들어올 수 없는 지역이죠. 딱 두 군데 나온다겠죠? 자, 일종자 나오면 전부 다 아파트를 못 들어온다. 일종 전용 주거지역, 일종 일반 주거지역입니다. 여기는 아파트가 못 들어온다. 기억납니까? 자, 일종 전용 주거지역은 단독주택 중심이잖아요. 그래서 아파트가 못 들어옵니다. 일종 일반 주거는 저층이라겠죠? 저층은 여러분 4층 이하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아파트는 여러분 5계층 이상이잖아. 그래서 주거지역에서 일종자가 나오면 아파트는 못 들어온다. 이 두 군데만 주거지역에서는 아파트가 못 들어온다. 그렇게 기억해 두시면 돼요. 자, 나온 김에 한번 비교를 해드렸고요. 자, 4개 여러분들 정리하셔야 돼요. 숫자 개념까지. 다중, 다가구, 다세대, 연립. 이 순대로 여러분이 정리하시고, 먼저 다중과 다가구는 단독주택으로 들어간다는 것, 다세대는 공동주택에 들어간다는 것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먼저 다중주택입니다. 자, 보통 다중주택은 여러분 우리 하숙집 같은 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대표적인 겁니다. 그런 것이 다중주택이다. 자, 바닥 면적 합계가 얼마 나오죠? 330제곱미터 이하죠. 자, 그리고 몇 개층이하죠? 3계층 이하입니다. 자, 이게 이제 다중주택입니다. 주택을 쓰는 층수가 3계층 이하입니다. 자, 반면에 다가구 주택은 바닥 면적 합계가 660 이하입니다. 자, 거기에다가 3계층 이하죠. 자, 그리고 세대 제한이 있네. 여기는요. 몇 세대 이하입니까? 19세대 이하가 거주하고 있어야 돼. 이게 다가구 주택입니다. 자, 반면에 다세대 주택은 이제 다가구는 여러분 보통 학교 근방에 있는 원룸 같은 거 생각하시면 돼요. 대표적인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다가구 주택이고요. 자, 다세대는 보통 연립도 마찬가지. 실제 여러분 우리 사회적인 용어로 보통 쓰는 말은 빌라란 말만 씁니다만은 꼭 빌라가 다는 아니고 일반적으로 법에 정한 것은 다세대 주택이 있고 연립주택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보는 빌라를 하더라도 우리 건축물 대장에 다세대로 들어갔는지 연립으로 들어갔는지 이것은 구별해서 보시면 되는데, 자, 다세대 주택은 바닥 면적계가 660 이하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4계층 이하다. 대인 세대 제한은 없어요? 없다. 자, 연립은 여러분 바닥 면적계 660 초과입니다. 자, 그리고 4계층 이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4개만 놓고 비교 드리면 가장 작은 것은 다중주택이죠. 330 이하입니다. 가장 큰 것은 연립주택입니다. 대신 다가가고 다세대는 바닥 면적계가 동일하죠. 660 이하입니다. 그래서 다가구 다세대. 다가구는 단독주택으로 분류됩니다. 다세대는 공동주택으로 분류가 된다는 것. 이렇게 봐두시고, 또 다중과 다가구는 단독주택이므로 3계층 이하입니다. 둘 다 똑같이 3계층 이하죠. 다세대 연립은 공동주택으로서 4계층 이하입니다. 5계층 이상은 아파트고요. 이렇게 보시고, 세대 제한이 있는 것은 다가구 주택만 있다. 이것을 기억해 두시면 돼요. 이 틀로 여러분이 보셔야만 기본적으로 암기가 편하다. 그래서 여러분 다중과 다가구가 3계층 이하고 다세대 연립은 4계층 이하인데, 이걸 또 오해하시는 분이서 설명 한번 드릴게요. 이 3계층, 4계층이란 말은
3층, 4층이란 말이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자, 여러분들, 우리 만약에 건축물이 이렇게 있다 봅시다. 있고, 자, 우리 7층 건물이다. 1층, 2층, 3층, 4층, 5층, 6층, 7층입니다. 자, 7층 건물입니다. 자, 보시면, 이 3계층, 4계층의 의미가 3층, 4층이 아니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우리 건축물이 하나 있으면, 1층 건물은 상가가 수주죠, 상가. 뭐 2층엔 여러분, 뭐 당구장이 있거나, 내지는 뭐 커피숍이 있거나 등등. 또, 우리 3층에는 뭐 사무실 건물이 있거나, 4층에도 사무실이 있거나, 자, 그리고 5층에는 주택으로 쓰이고 있고, 6층도 주택, 7층도 주택으로 쓰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럼 여러분들, 이 건물은 7층이라고 하더라도 주택으로 쓰이는 것은 몇 개층이죠? 이걸 상계층이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주택으로 쓰이는 상계층 이하, 이게 보통 다중가 다가구입니다. 상계층 말에 의미하겠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나머지는 7층이라 하더라도 이건 상계층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3계층 이하라는 말의 의미고, 또 여기는 4계층 이하라는 말이지 3층, 4층의 의미는 아니다. 그렇게 기억해 두시고요. 그래서 다가구와 다세대는 일반적으로 다가구는 단독이고 다세대는 공동이지만 바닥 면적은 똑같죠? 660이하 같다는 거. 제일 큰 게 연립이 660제곱미터 초과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또 다가구는 19세대 이하가 거주합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 근무에 보통 다가구 원룸 생각하시면 됩니다. 19세대 이하가 거주한다. 자, 여기 여러분들 주택 기본 개념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주택 개념에서는 여러분다시피 우리 주택에서는 먼저 건축물도 하지만 부속 토지도 들어간다는 것. 분류할 때 단독주택도 있고 공동주택도 있다. 자, 단독주택은 주택법에서는 세 가지, 공동주택 세 가지 나눠집니다. 건축법으로 가려면 4개. 자, 그래서 여기는 단독주택, 우리가 보통 보는 단독주택입니다. 다중, 다가구. 자, 우리 공동주택은 다세대, 연립, 아파트, 다연아. 그죠? 기숙사 부분은 건축법에서는 공동주택 들어가요. 근데 주택법에서는 공동주택 아니고 준주택. 공간도 건축법에는 단독주택 들어가지만 주택법에서는 안 들어간다. 그리고 숫자 개념 하나 정돈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또 하나 중요한 개념인 국민주택하고 민영주택이 있죠. 아마 여러분들 10분 쉬었다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분 쉬죠.